정치사가 이제 오늘 끝납니다. 예, 조선 정치사가 우리 앞에 있었던 어떤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태종이라든지 뭐 성종이라든지 그런 왕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보이세요? 뭔가 다른 점이 보이죠? 업적으로 안 했어요. 그죠?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광해군은 딱 두 글자로 정리하면 중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조는 호란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종은 아니죠. 효종은 북벌이죠. 예, 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은 예송논쟁이고, 숙종은 한국이고, 그죠? 그다음에 경종은 개장이고, 유일하게 이제 업적이 막 엄청 많았던 왕이 영조하고 정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탕평이라고 하는 핵심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세 명의 임금이죠. 예,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조선 후기의 왕들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 글자 따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광인, 효현, 숙경영, 그죠? 그 다음에 정순, 헌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랑 연결 지으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 다음에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 7단원 들어가서 개항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 조선 두 명의 왕이 있죠. 고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27명 임금을 여러분들 전부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현대사 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완전 우리하고 가까운 역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큰 흐름이고, 이제 오늘 이제 순조, 헌종, 철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때가 딱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연도가 참 쉬운 게, 그 정조가 죽은 연도가 1800년입니다. 딱 1800이에요. 정조가 죽은 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801년부터는 여러분들 몇 세기라고 볼 수 있어요? 19세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도 정치로 들어가는 시기부터 19세기의 역사야. 그러면 1800년이라 하면 불과 200년 전의 역사예요. 불과 200년 전의 역사. 예,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야. 점점 우리 현실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걸 여러분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쉬워. 그냥 1800부터 1860년까지 약 60년간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세도 정치 시기였어요. 쉽죠? 연도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순조, 헌종, 철종 이런 이제 임금들이 있었는데 왜 이 임금들의 업적을 안 하고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시기를 종합할 수 있는 용어가 세도 정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도라는 말은 어떤 한 가문이, 그죠?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시의 나라잖아. 그것도 가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왕가지, 그거는. 특정 가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왕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가가 권력을 잡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왕가가 아닌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세도정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나타났느냐?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뒤따라서 나왔던 순조, 헌종, 철종들이 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러면 조선에서는 보통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왕실 어른, 그렇죠. 엄마, 외가 쪽이 왕실 엄마가 어른이 될 때까지 대신 정치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순조, 헌종, 철종에 다 어린 나이에 즉위해가지고 정치를 대신해줬던 엄마의 그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세도정치라고 하고, 순조 때는 어떤 가문이 이제 권력을 잡았었냐면은 중요해. 안동 김씨라고 하는 가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기 안동 김씨 없죠? 안동 김씨 없죠? 김씨 손 들어봐. 무슨 김씨예요? 그 김해 김씨. 무슨 김씨? 김해 김씨. 무슨 김씨? 이제 더 없지? 나도 김해 김씨. 그래서 굉장히 희귀해, 안동 김씨가. 근데 그 안동 김씨 가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권력을 잡고 순조를 이제 완전 꼭두각시로 만든 다음에 이제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데,
24대 헌종 시기 때는 잠깐 안동 김씨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그 뒤에 풍양 조씨라고 하는 세력이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철종 시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안동 김씨가 이제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힘이 좀 약해. 그리고 이제 외가에 어떻게 하냐면 좌지우지 막 휘둘렸던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가문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매관 매직을 합니다. 매관 매직. 마술이 아니에요. 매관 매직 이게 아니야. 수리수리 마술이 매직이 아니고 관직을 사고 판다는 거야. 관직을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혜령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안동 김씨한테 와가지고 아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무슨 뭐 홍삼 세트 막 엄청 비싼 거 하나 사왔어. 그리고 이제 막 돈 같은 거 뒷돈 같은 거 탁 찔러주고 어떻게 한다? 관직을 얻어.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과거는 거의 완전 유명무실인 거지.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느냐? 그냥 과거 시험장에서 대놓고 뭐 하냐면 부정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다 이렇게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 시험 이제 면접 이게 감독관이 이렇게 쏘 와가지고 옆에 가민이한테 종이 하나를 탁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 근데 갑자기 가민이가 그 종이를 펼치더니만 막 옆에 거 보고 적는 거야. 그러면 감독관이 와서 야 너 뭐해? 너 컨닝이야 이래야 되는데 감독을 안 하네? 그걸 예진이가 봤어. 예진이가 봤다고. 그럼 예진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부정이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신경도 안 써요. 신경 났어. 이런 부정부패가 저질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관직을 사고 팔면서 이렇게 매간매직을 하는데 가장 인기 많았던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수령 자리입니다. 수령 자리. 수령 기억나요? 네. 민주야 수령 기억나? 네. 뭔데 수령이? 그 지방에 그 보내서 약간 자기 고향 말고 묻는데 그 무슨 제? 또 기억 안 나네? 무슨 제, 그 피한다 그랬잖아, 고향을. 네, 상피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기가 몇 년이었어요? 5년이었잖아. 근데 이제 계속 자꾸 옮기잖아.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수령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징수. 뭐 세금도 징수하고, 사법 재판도 하고, 그죠? 그 다음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냥 그러니까 왕의 대리자란 말이야, 수령은. 근데 수령 자리가 왜 인기가 있느냐? 그 지역에 가가지고 뭘 거둘 수 있다?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그러면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어떻게 할 것 같아? 더 뜯지. 왜 더 뜯어? 아니, 내가 돈 주고 그 자리를 샀잖아. 그러면 속칭 얘기하는 뭐를 뽑아야 돼? 뻥을 뽑는다고? 야, 이씨. 아니,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은 너무 천박하잖아. 본전을 뽑는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본전. 그러니까 내가 뻥을 뽑는다니 무슨? 야, 그 말도 맞긴 맞아. 뻥 뽑는다 이런 말 쓰잖아. 근데 이게 좀 엘레강스하게 본전을 뽑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을 주고 그 자리를 샀어.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더 내가 떼가야 돼. 내가 원래 가도 1억은 더 떼가야지.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플러스 알파. 그러면 내가 그 관직 생활하는 동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수령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죠. 백성들은 힘들고. 나도. 이게 마인드가 이렇게 양아치야, 전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벌하기 위해서 뭘 보내요? 암행어사를 파견한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암행어사도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이 암행어사로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뜯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령한테 돈을 뜯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수령을 처벌하러 가는 암행어사가 수령들한테 야, 너 나쁜 짓 많이 했더라? 이러면 수령이 뭐라 그래? 아유, 왜 그러십니까? 알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알았어. 찡긋! 이러면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경상남도 한번 쫙 돌고 나면 어떻게 해? 암행어사 막 주머니가 두둑해져 있고 막.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나요? 급격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급격히. 그래서 이제 이 암행어사 파견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안동 김씨가 귀신같이 어디 쪽 그걸 다 차지하느냐, 자리를 차지하느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변사의 요직들을 싹 다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반기에 가면은 의정부라든지 육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약화되죠. 근데 비변사가 당시 굉장히 힘이 강력해졌잖아.
안동김씨 가문들이 전부 비변사에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씩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변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무슨 씨야? 다 김씨라는 거야. 김윤성, 김세은, 막 이렇게 전부 김씨. 예. 그래서 이 비변사는 안동김씨에 뭐가 되냐면 이제 소굴이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제일 심각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 제도가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금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문란이 뭐예요? 참 저 사람 문란하다. 문란하다는 표현 몰라요? 참 문란한 남녀관계 뭐 이런 표현 쓰잖아. 문란이 무슨 뜻이야? 문란하다. 적절하지 않다. 굉장히 지 맘대로 한다. 엉망진창이다. 마치 민재의 얼굴과 같다. 얼굴이 참 문란하구나.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세금 개수가 당시 몇 개 있었다고요? 3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글자가 전부 다 뭘로 끝나? 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느냐? 전정, 군정, 환정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거 이제 보통 보면 라임 안 맞추고 이거를 굳이 환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싫어? 그럼 삼정이 환정이라고 그래 그냥 마음대로 해. 예,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 이렇게 해갖고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정은 뭐냐? 전자가 무슨 전자일까요?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세입니다. 토지세. 아직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에 토지세 어떻게 거두는지 모르시죠? 모르시잖아. 그건 뒤에서 할 거야, 경제사에서. 근데 기존에 있는 원래 토지세가 있는데 그 토지세에다가 각종 잡세를 부과해가지고 과중한 세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정. 그럼 이제 군정은 뭐냐? 우리 그때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전쟁이 없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 내가 군대 가기 싫으니까 사람을 갖다 사서 쓰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잖아. 나 대신 군대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가난한 사람을. 그걸 이제 대립제라고 제가 그때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내가 그냥 세금 낼 테니까 나 군대 안 갈랍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 야, 이걸 기억하네. 은성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아니, 하던 당시에는 더럽게 하기 싫어하거든? 근데 시험 공부할 때 또 나름 열심히 해, 제가 독해가지고. 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군적 수포제, 그죠? 아니면 뭐 반군 수포제,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래서 옷감을 내가 낸다 그랬잖아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몇 필 낸다 그랬어, 제가 그때. 그렇지, 내가 아니야. 그때 2필 낸다 그랬어, 2필. 아직 여러분들이 또 조선 세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2필이라고 얘기해야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인 거지. 여기는 한 필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2필이었는데 여기는 한 필로 되어 있지만 일단 2필이라고 생각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원칙대로 거두지 않고 지 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두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봐봐. 백골 진포. 백골. 백골이 뭘까? 백골? 해골 해골 얘기하는 거야, 해골. 여러분들 다 죽으면 해골 되잖아. 이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해골 그리는 방식 있잖아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뭐,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내리네, 뭐 이러면서. 내가 네 엄마 세대잖아. 그러니까 잘 대하라고 엄마 세대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해골 같은 그리잖아요. 그 해골에다가 징포한다는 거예요.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한테 거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민이 집에 이제 세금을 거두러 징수원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원래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한테 거두는 거거든요. 1년에 2필씩. 근데 가민이 집에는 오빠 있어? 뭐 남자 누구 있어? 아빠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아빠 한 명 있으니까 2필만 내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죽은 할아버지를 어디 보자. 죽은 할아버지 계시지? 이러면서 예 계십니다. 아빠 있고 그럼 4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우리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미국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가 할아버지 어디 숨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여기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라인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4필 내. 그럼 4필 걷어가는 거야. 그 삥이지 삥 사실상. 예. 그렇죠. 한 필은 이제 그 주머니 쏙 들어가고 이제 뭐 3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뭐가 괜찮아? 네가 수령 입장이면 괜찮겠지 이 사람아.
실력이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 그림 안 보여 지금 이거? 어? 이 백성들 안 보여 지금? 이 백성들? 이게 너야 이게 지금 너. 세윤아 이게 너라고. 근육 봐라 이거 잘 먹어가지고. 이게 다 지금 뭐 저기 누구야 저 민재 엄마, 태수 엄마 뭐 여기 민재도 있고 여기. 사람은 살아야죠. 네가 피지배민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인이 뭐냐면은 이웃린입니다 원래. 이웃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린징인 거지 린징. 근데 우리나라는 두음 법칙 적용하잖아. 그래서 인증이라고 우리 노동당 아니잖아요. 노동당이잖아요. 예, 그쵸? 예. 그래서 그리고 라제 동맹이잖아. 라제 동맹 아니잖아. 예, 그런 것처럼 린징이야 린징. 그 이웃 린자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웃집 토토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 이웃집 토토로 할 때 그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을 때 맨 첫 번째 한자가 이웃 린자야. 그렇다고. 네. 예, 예. 자, 그래서 이건 뭐냐? 도망간 이웃의 군포까지 내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재 집에 이제 거들어왔어. 민재. 그래 아빠 한 명 있고 민재 한 명 있으니까 그래 내 필이네 그지? 아이 근데 민재야. 옆집 윤성이네가 도망을 갔다 야. 그 집 윤성이 거하고 윤성이 아빠 거까지 네가 좀 내면 안 되겠니? 빨리 대답해. 안 들려? 좋다. 뭘?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두드러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왜 이웃집 도망갔는데 그걸 내가 내야 돼. 근데 그거 내래. 그리고 족징 뭐냐. 민재 사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재 사촌이 도망갔어 또. 이거 내기 싫어가지고. 그 사촌 거까지 내가 내야 돼. 도망을 가봐야 되네. 그래 그거 다 도망가는 거야. 예. 족징. 그 다음 이제 이게 제일 어이가 없는 건데 황구첨정. 이 황구첨정이라는 게 뭐냐면 황구가 여러분들 황자가 노란색이라는 뜻이고요. 구자가 입구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란색 입이란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세금할 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에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에게는 그 구분하려고 빨리빨리 구분하려고 여기다가 노란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노란 점을. 그리고 이제 돈 내야 되는 사람한테 무슨 점을 찍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빨간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노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내는 거야. 왜?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한테도 군포를 거둔다는 거야. 그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정약용이 지은 그 시 중에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거두러 온 거야. 이제 그 세금 징수원이. 그래갖고 이 집에 누구 있어? 이러는데 그 아빠가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쑥 보더니만 저기 누워있는 갓난아기는 성별이 무엇인고 이렇게 그래갖고 얘 남자아이 둘입니다. 그래? 그럼 뭐 어디 보자 한 놈 두식이 석삼 오케이 6필.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항의를 하겠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아직 저 탯줄도 이제 얼마 안 끄는 애기들입니다요. 쟤들한테 군포를 왜 거둡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참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제 앞에 달려있는 게 저 고추 아니가 고추? 고추 달려있으면 남자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6필 내 안 내면은 너 곤장 맞을 줄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야 이러면서 막 헐크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 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자재 창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낫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없는데 어떻게 내냐 이 새끼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옆에 이제 포졸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대치를 한 거죠. 근데 그 징수원을 죽이려고 낫을 든 게 아니라 아빠가 갑자기 울면서 뛰어들어가더니만 그 자식 있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바지를 확 벗겨가지고 커팅을 해버렸어요. 아들 성기를 커팅을 해버렸다니까. 모르지 그거야 뭐. 예.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야 내 고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잘려진 그 고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징수원 앞에 내밀더니만 봤지? 이제 남자애 아니지? 이제 됐니? 이제 만족하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징수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야. 엉엉엉 이렇게. 아니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걷어갔다고요. 죽은 사람한테도 걷어가, 그 다음에 이웃 군포도 걷어가, 그 다음에 가족이 도망가면 가족 것도 걷어가, 아직 16세도 안 됐는데 어린아이 것도 걷어가. 그러니까 최대한 걷어갔다는 거예요. 최대한. 진짜. 개 나쁜 놈들이죠. 진짜. 그리고 이제 환곡. 환곡은 뭐냐? 이거는 진짜 정말 우리나라의 유구한 전통이에요. 봄철 보릿고개 때, 그죠? 곡식 없을 때, 곡식을 좀 빌려주고, 그죠? 낮은 이자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가을에 갚는 제도잖아.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게 우리 고구려 때 진대법이었잖아. 어느 왕이었어? 오, 기억하네. 고국천왕. 그리고 태조 때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태조, 고려 태조. 그러니까 왕건 때에도 있었어. 흑창.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의창.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것도 세금이니까 일종의 야, 너 어저께 그때 빌려갔었던 환곡 세금 내. 이자 내라고. 아, 예, 이자 드리겠습니다. 뭐 이자 줬어. 야, 좀 더 없어?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니? 아니, 정해진 이자가 있는데 왜 더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 그 곡식을 쌓아놨을 때 창고 관리비가 들지 않니? 그거 좀 더 네가 좀 줘야 되지 않겠니? 아, 그리고 야, 그 곡식 관리할 때 쥐새끼들이 와가지고 쥐들이 이렇게 곡식을 많이 파먹었다. 그거 좀 내라. 그래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자보다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내라 했다고. 창고지기가 내야 되는 거. 그 관리원이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 그것까지 부담하라고.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곡식을 빌렸다? 그러면 이제 쌀푸대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0kg짜리 쌀푸대 이만한 걸 갖고 왔어. 그 내가 나중에 한 뭐 이자 한 2kg 정도 더 이자 쳐가지고 42kg로 갚으면 돼. 그럼 되는데 쌀을 열어보니까 안에 쌀과 모래가 반반씩 들어있는 거예요. 쌀하고 모래하고 쌀 껍질 이런 거 막 불순물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섞어가지고 그리고 40kg짜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40kg로 갖다 줘야 돼요. 순수 쌀로요. 아, 순수 쌀로. 아, 순수 쌀로. 안 그러면 곤장 맞는다, 니들. 네, 그러니까 받을 때는 모래하고 겨가 섞인 쌀을 줬는데 갚을 때는 그대로 내가 쌀로 줘야 돼.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살 수가 있겠냐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전정, 군정, 완정 이걸로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갈아버린다는 거죠. 백성하고 참기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성하고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있잖아. 참기름의 공통점이 있다니까. 고소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짜면 짤수록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까지 짠다는 거야. 최대한까지. 죽기 직전까지 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쌤이 월급을 받았다? 근데 월급의 한 70%, 8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70%. 그럼 내가 살 수 있겠니? 못 살지. 여기서 안 살지. 내가 뭐 딴 데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아니면 뭐 저기 뭐 중동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그런 데가 살지. 내가 왜 이런 대한민국 헬조선에서 살겠니? 진짜 헬조선이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풍기나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반란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고요. 진주농민봉기라고 하는 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홍경래의 난은 뭐냐? 홍경래? 누가 일으킨 난이다? 홍경래 씨가 일으킨 난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몰락양반이에요. 몰락양반.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면은 평안도 출신입니다. 평안도. 평안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데? 야, 얘들 잘하네. 잘 모르겠어? 모를 수 있지. 경상남도가 어딘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모르는데. 자, 여기가 평안도예요, 여기가. 여기. 완전 중국하고 접경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어떤 지역으로 인식이 되냐면은,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뭐라 그래요? 지방이라고 그러고 약간 더 무시하면 뭐라 그래요? 촌이라 그러잖아. 촌구석, 촌동네, 깡촌 막 다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촌놈이라 그러지 뭐. 그러니까 서울촌놈? 서울촌놈이야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서울,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뭐 지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 막 촌놈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 그거는 약간 서울민들이 지방 사람들 뭐 한다라는 느낌이 있다? 무시하고 차별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평안도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 촌놈이라고 엄청 무시하고 차별했었어. 그리고 이제 이 홍경래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뭐냐면 아까 가민이가 그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과거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뭐를 하더라? 대놓고 컨닝하고 대놓고 합격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우리 조선 뭐 했다? 썩었다. 망했다. 썩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나라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평안도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걸 자극하느냐? 안 그래도 백성들이 삼정의 문란으로 힘들어하고 세도 정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과거 제도도 완전히 이제 폭삭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도 있죠. 그러니까 뭘로 자극하느냐? 여러분들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내가 서울에 갔는데 말입니다.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평안도 촌놈, 지방 쓰레기, 민재 같은 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차별받던 사람들이 이제 그 홍경래 이 연설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 이거 씨 망했으면 좋겠다 이씨. 내 군대 일으킨다. 우왕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일어났었을 때 평안도 전체 지역을 점령할 정도로 이 난이 엄청 기세가 컸었어요. 홍경래 스스로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평서대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원수라는 게 부모님의 원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원수라고 부르잖아. 국가 원수라고 부르잖아.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 그러니까 서쪽 지역의 최고 원수, 난 높은 사람이다. 난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칭하고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평안도에 이제 광산이 많았는데 광산 노동자, 농민, 그리고 거기에 있던 상인 엄청 다양한 계층들이 이때 홍경래를 따라가지고 난을 일으켰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진압하러 파견군을 보냈는데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됐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느 성 싸움에서 패배했느냐? 진짜 외우셔야 돼요. 정주성 싸움에서 이때 패배합니다. 정주성 싸움.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주성 싸움, 홍경래 난하면은 정주성 싸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정주성 싸움에서 결국 진압을 당하면서 홍경래 난이 이제 진압이 되지만 이후 일어난 여러 농민 반란에 홍경래 난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1860년대에 진주 농민 봉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이 수십 개의 농민 반란으로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게 초반의 시작점이었으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전성기 때 농민 봉기거든요. 자, 어디에서 일어났다?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시험 칠 곳이죠.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대대적으로 터집니다. 진주에서만 터진 게 아니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농민 봉기가 이때 터지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때 연도가 1862년이 임술년이어가지고 진주 농민 봉기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술 농민 봉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진주농민봉기는 전형적인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제 빌런이 있겠죠. 그 빌런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낙신. 정말 악독했던 탐관오리고요. 삼정의 문란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당시 이제 지방의 양반이었던 유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세금 이딴 식으로 거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걷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끼들 봐라 감히 우리 임금님의 대리자인 나를 와가지고 겁박을 해? 야 이놈들 다 잡아 뭐합니까? 곤장 내리치는 거죠. 한 대요 두 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농민봉기가 이제 대대적으로 진주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좀 달래주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하느냐면은 박규수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안핵사라고 불렀었는데 안핵사로 박규수가 사태를 수습을 하는데 이때 사태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농민봉기로 인해 가지고 이 몸살을 앓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시 가장 여기 있는 이 농민봉기 일으킨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세금은 세금인데 세금을 어떻게 거두냐면은
총액제로 거두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자, 그럼 총액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총액이라는 게 뭐예요, 총액? 전부 다라는 뜻이잖아. 이건 무슨 뜻이냐? 할당이 있는 거야. 각 도별로, 각 고을별로 세금을 이 정도까지는 걷어라 이러면서 할당이 있는 거야. 아니,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는 거고, 농사가 잘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월급이 많아. 그럼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월급이 적어. 그럼 적게 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세금의 원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근데 아예 어떻게 해버리냐면, 야, 경상남도 이번에 한 100조 정도 경상남도에서 걷어. 야, 전라남도 너희는 한 80조 정도 걷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령이나 사또들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그거를 할당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거두는 방식은 이거지만 전체적으로 거두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총액제로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제로 거두지 말고 우리가 법만큼만 세금을 물려라 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 진주농민봉기 둘 다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었던 농민반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가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뭐 나름 이거를 이제 개혁하기 위한 관청까지도 설치를 했거든요. 관청 이름 조금 여러분들 발표해 둘게요.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윗물이 맑아야 뭐가 맑아요? 아랫물이 막는 거잖아. 윗물이 지금 이렇게 더러운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게 개선이 되냐고. 그러면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망하는 거죠. 그럼 조선은 망하나? 망하긴 망하지. 1910년에 누구한테? 일본한테. 그런데 봐봐. 요 세도정치 시기까지가 1860년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1910년에 망했다고? 그럼 아직 몇십 년이 더 있는 거야? 한 50년 정도가 더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48년이지, 그렇지? 50년 더 있는 거잖아. 아니, 왜 안 망하고 이게 50년이 더 가지? 자, 그 비결은 뭐냐? 개항기, 근대사에서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흥선대원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사람이 나와서 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거든. 왕의 아빠야.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왕 아빠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개혁하니까 개혁이 돼야 안 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조선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정치 다 끝났어요. 1800년부터 1860년대까지의 순헌철이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무슨 정치 시기라고 한다?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한다. 무슨 가문들이 있다?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가문들이 있는데 이런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 왕을 꼭두각시로 만든 다음에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형태를 세도정치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이 세도정치에 빌붙어 있는 인간들이 어떤 거를 하나요? 매관, 매직을 합니다. 어떤 게 가장 인기가 많아요? 사또 자리가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잘 다스립니까? 안 다스리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세금을 수탈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수탈하는 방식이 뭐예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삼정이라는 건 세금 제도인데 삼정이 뭐 있는데요? 진정 아니에요. 아니 땅에서 받는 거라니까요. 그럼 전정이죠, 이 사람아. 전정, 그다음 군대, 군정, 그다음에 황고, 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정은 토지세에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많이 걷어가는 거고 군정은 군포를 원래 내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더 걷어가요? 죽은 사람한테 걷어가고 어린 사람한테 걷어가고 이웃집 도망가면 걷어가고 가족이 도망가도 걷어가고 그 용어를 다 외워야 돼. 백골징포, 인징, 족징, 황고첨정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황고는 뭐예요? 원래 뭐 진대법, 흑창, 뭐 의창 이런 건데 기존에 있었던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된 이자율보다 더 많이 걷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던 두 개의 난이 홍경래의 난이 있고 진주 농민봉기가 있다. 근데 이제 진주 농민봉기를 비롯해서 1862년에 엄청나게 농민봉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기도 해? 임술 농민봉기라고 한다고. 홍경래의 난은 조금 특이점이 있는 게 어떤 것에 대한 차별?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차별. 어느 지역인데 거기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제 당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과거제 문란, 삼정의 문란, 세도정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일어났던 홍경래가 자기를 뭐 평서 대원수라고 부르면서 막 잘 나갔다가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광군한테 진압당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것도 나오니까 옆에다 좀 적어두세요. 요 홍경래하고 같이 난을 일으킨 사람 중에 이 홍경래 어떻게 보면은 뭐 유비로 치면 제갈공명 같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우군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난 일으켰던 놈이에요. 근데 가끔씩 또 얘 이름도 시험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옆에 적어놔. 같이 함께 했던 친구 이름이 우군칙이라고. 우군칙. 이름 특이해서 이 이름 잘 외워져요. 이상 희한하게. 네. 그리고 이제 진주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탕가놀이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탕가놀이 이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백낙신. 왠지 이름이 탕가놀이 같잖아. 그죠? 그래서 유계춘이라고 하는 지방 양반이 이에 항해하다가 하고 난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임술농민봉기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농민들이 가장 불만이 뭐예요? 삼정의 문란도 불만이지만 어떻게 거두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총액제로 거두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야. 왜냐면 목표 금액을 달성해야 되니까. 무슨 보험사도 아니고 이걸 왜 달성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를 설치해가지고 국가가 이걸 해결하려고 또 노력을 했었어요. 삼정을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왜? 윗물이 맑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교체되면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조금씩 해결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1800년부터 1860년대까지의 조선 후기 역사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정치사 내용 되겠습니다. 됐죠?